여름이 됐어요. 이제 우리 배합, 흙배합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요즘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상토 무겁죠? 네. 아주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비 맞았어. 근데 저는 요즘 일부러 비 맞춰요. 비에 되게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비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질소도 많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스트레토마이세스라고 하는 세균이 있어요. 이게 비 올 때 딱 생기는 건데 이게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특히나 항생 물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 맞춰 쓰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완전 젖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살짝 비가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또 비법인데 이것도 알려드리네. 아유, 알려드려야지 뭐. 근데 이게 골고루 젖었더라고요. 네? 아니 왜냐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젖어 들어가요 밑으로.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젖은 흙을 찾잖아요 제가 요즘에. 왜냐하면 상토도 오래 있다 보면 밑부분에 있는 것들이 젖잖아요. 그런 게 좋더라고요. 대신에 곰팡이가 안쓰럽어요. 희한하게 네. 곰팡이는 없어요. 이렇게 상태는 아주 좋아요. 자, 여기에다가 여름이니까 더 이렇게 바이오착, 이게 다른 것보다 흙의 온도를 낮춰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나무로 만든 바이오차가 저는 요즘에 넣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거 있잖아요. 그 펄라이트도 많이 넣어요. 여름에. 어차피 가을 되면 또 분갈이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식하는 애들이 이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많이 자란 상태에서 할 거라서 지금 많이 넣어준 걸 써도 어차피 또다시 분업을 할 때 다른 흙이 들어갈 거니까 상관이 없죠. 이거 비율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 전보다 한 1.5배 더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계산해서 놓을게요. 네. 이게 감으로 하니까 이제. 이거 상토 흙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때 우리 막 넘치고 막 이래 일부러 넘쳤어요. 줄이고, 대신에 이게 딱 보면은 펄라이트가 보이는 게 벌써 많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일 수 있게끔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 1.5배 정도 더 넣는다 생각을 하세요. 제가 배합비 더보기에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꼭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계피가루는 빼먹어도요 팡싹충싹 꼭 넣어요. 이유는 이 집 저집 요즘 저기 뭐야 뿌리팔이 많아졌다고 막 그러니까 팡싹충싹 제가 핫도그 위에다가 케첩 뿌리듯이 해주시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얘가 두 가지 효과예요. 뭐냐면 세균, 팡싹은 세균을 잡아주는 거고 충싹은 뿌리팔이 잡아주는 거거든요. 지금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게 세균성 전문이병, 세균 관련한 것들이 앞에서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요거 같은 경우는 뿌리팔이 잡아주는 거고요. 이거 그러면 피트모스 상토에 아예 삽목할 때부터 넣어주면 안 돼요? 글쎄 안 해봤는데 권하고 싶진 않아요. 권하고 싶진 않은 게 혹시나 잘못될까봐. 약해가지고. 그래 요 한번 보여주세요. 관찰 당신을 일지.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가 잘 돋을 수 있게끔 저기 그 식물밥도 넣어주시고요. 더 넣어줄게요. 여기에 지금 넣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합비를 갖다 그렇게 신경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딱 봐도 뭔가 펄라이트가 많아진 거 눈에 보이죠? 네. 이렇게 보여요. 지난번 영상 우리 나간 거 예, 마지막 여기. 정식 영상 나갈 때 저기 흙이 막 넘치는 거 보고 넘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조금 한 거예요. 그날 댓글에 난리가 났어. 뭐 계피가루는 안 드세요? 계피가루 대신에 제가 요걸 넣었어요. 항상. 계피가루의 본래 목적이 이제 뭐 그 해충 방지 뭐 이런 건데 그 민간요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만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빼고 이렇게 발라요. 넣어주면 좋죠. 향기가 나고. 넣어줘? 아유 귀찮아. 찾으러 가기도 귀찮아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쓰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담아놓고 쓰니까
이 통은 다이소에서 파는 그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름 정식은 확실히 조금 좀 달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약간 큰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뿌리가 살짝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뿌리가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많이 돌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조금이면은 바로 이제 흙한테 지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전에는 제라튼튼이라든가 이런 거 넣었는데 안 넣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유기질 비료를 썼을 경우에는 같이 썩어요. 나쁘게는 썩는다는데 좋게 말하면 발효잖아요. 발효가 되면서 뿌리까지도 같이 썩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일단 여름 정식을 하실 때는 유기질 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철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라튼튼은 제가 쓰지 않고요. 그럼 영양분은 뭘로 보충해 주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여름 튼튼처럼 무기질 비료를 쓰는 거예요. 무기질 액상으로 돼 있는 걸 스프레이 방식으로 해서 옆에다가 옆면 시비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만한 가장 꿀팁이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막 뿌리 나왔을 때 막 이것저것 좋은 거 막 흙에다 서가지고 하면은 애들이 이제 시커멓게 위가 변하면서 죽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얘는 비바 마들렌이네. 자, 뿌리가 좀 많이 돌았죠. 자, 요 정도. 요 정도까지. 그리고 잘 말랐다. 이렇게 해서 쏙 살짝 잡아당기면 쏙 빠지면 진짜 잘 말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를 살짝 걷어줄게요. 그리고 여름 삽목의 여름 정식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런데 다 털어주시면 이제 상처가 나고 거기가 썩어갈 수 있으니까 살짝만 털어주세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마지못해서 정식을 하는 거고요. 가을이 되면 다시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은 어찌어찌 살아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곧 올릴 것 중에 그 냉장삽수 만드는 법이 나갈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또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십시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드리지 말고 이 위쪽에 이제 이런 뭐 썩은 거 부패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없앨 수 있게끔만 살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고정핀 뽑아주시고요. 뿌리를 얼마나 털지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죠. 요 정도 지금 현재는 요 정도만 털어주시라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살짝 눌러주세요. 그동안 단단했던 거 풀어주시듯이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무 큰 곳으로 옮기지 마시고요. 조금 작은 듯하게끔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여름은 안전하게 그게 철칙이에요. 그럼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얘는 여름을 잘 넘길 가능성이 높은 아이예요. 그렇죠. 뿌리가 튼튼하면 확실히 여름에 강하더라고요. 근데 뿌리가 약하면 그냥 한 방에 가령 물 한 번만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어차피 어떤 흙이든 이 안에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그냥 100% 다 좋게는 작용하긴 힘들어요. 얘가 약하면 당하는 거예요.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약육강식이라는 개념이랑 굉장히 강해요. 내가 강하면 미생물을 활용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지만 반대로 내가 약하면 미생물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강한 상태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얘가 지금 보면 누렇잖아요. 이 누래지는 건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식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게 이거예요. 이미 이 안에서 먹던 영양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얘 뭐 이렇게 약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하엽입니다.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하엽이고요. 심지어 이 위에 이건 뭐냐면요. 꽃대를 크게 올려서 그거 잘라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다 그냥 성체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미로운 거예요. 이 상황이면. 정식할 때 노란 거 안 뜯어도 돼요? 지금 뜯으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엔 좀 이따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이거를 뽑아보면요. 제가
정식 준비 중이라고 해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애들을 또 혹시나 물 줄까봐. 아. 왜냐면 화분을 어느 정도 말려서 이렇게 살짝 떨어진 듯 하게끔 해주셔야지만 공기층이 있는 게 보이시죠? 완전 젖은 애들은 이렇게 생겼지만 마르면 이렇게 살짝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뽑아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하엽이셨죠? 이미 시기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이렇게도 안 빠져요. 그러면 뒤를 딱 한번 쳐서 빼주시고 또다시 흙을 살짝 털어주시는 거예요. 와, 많이 컸다. 이쯤이면 거의 성체예요. 사실 제가 지금 봄이라고 하잖아요. 봄이나 이제 겨울 앞둔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얘 11호에다 옮겨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한 8호에서 9호 정도? 8호는 너무 작은 것 같고 9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9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호하고 9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8호, 9호. 9호가 낫죠? 네. 9호가 나으니까 이쪽에다가 들어가고요. 얘 미미는 유난히 입줄기가 얇다고 얇다. 해야 되나요? 얘가요? 네. 오, 그 충분히 얘는 그럴- 커도 이렇게 아니에요. 되게-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그렇고 이게 또 뽑아서 보여야 돼요. 곁가지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곁가지가 많이 나와서 영양분을 서로 나눠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조금 키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골드립. 어. 골드립이네. 그래서 약한 애들이 연두색인 거예요. 아. 연두색. 가장자리 쪽 꼭꼭 눌러서 흙 압력 맞춰주시고요. 제가 눌러도 돼요? 어? 눌러도 돼요? 살짝 꾹꾹이 아니라 콕콕콕콕콕콕 이렇게 이 정도만 콕콕콕콕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완성이 됐고요. 자,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앤틱로즈. 얘는 정말 그냥 불사신이죠. 근데 보면은 묻자랐죠. 너무 이게 방치를 해놓으니까 이런 상황도 벌어져요. 웃자라는 상황도 벌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웃자라지 않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요즘 정식한 다음에 햇볕 장장을 뿌려줘요. 그래서 아예 이 화분 안에서 딱 자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크지 않게끔 하는 바로 거죠. 뿌려줘요? 바로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는 지난 다음에 그리고 뿌려주는 걸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 일주일 중에 하루 딱 뿌려지는 거죠. 그걸 갖다 바로 뿌려주고 이런 거는 안 돼요. 네. 안 빠지죠 또? 자, 흙도 많이 말랐고 그런데 뿌리는 튼실하죠. 이런 경우에는 뿌리를 이만큼 말려도 상관이 없는데 뿌리가 조금 있을 때는 이제 끝장난 거예요. 흙이 잘 부서져요. 피트모스가 이게 이제 마르면 흙이 잘 부서져서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그럼 웃자란다는 게 햇빛이 부족할 때랑 물이 부족할 때. 아니죠. 물이 부족하면 웃자라지 않죠. 아 뼈라는. 뼈라늄은 웃자라는 그게 그러는 거죠. 물이 부족. 물이 부족해서. 예. 자, 얘는 여기도 지금 좀 물 좀 적게 먹으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작은 곳에 넣어버릴게요. 얘는 안 크게끔 해야 될 것 같아. 안 크게. 앤틱로즈 이렇게 해주고요. 또 이런 애들. 진짜 삭스 달렌스 셀마종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형이에요. 지금 얘가 어딘가 있을 텐데 거의 나무 수준으로 굉장히 큰 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자라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거지. 위에가 너무 안 큰 보여요. 거지. 예. 위에가 안 보여.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 거죠. 자, 이제 얘는 그냥 저절로도 빠지네.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11호분 주세요. 덩치가 크다는 거는 건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잘 먹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큰 데를 해주셔도 돼요. 종에 따라서 제라늄 많이 다릅니다. 우리 리갈도 그렇잖아요. 큰 애들은 크고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처럼 조날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큰 애들이 유난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등치에 비해서 꽃은 작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종은 아닌 것 같아. 나 이러다가 삭스 달렌스 셀마한테 보복당하는 거 아니지? 이미
이미 뭐 얘는 성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가을쯤 가면 얘는 아마 13호분에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꽃대가 달라요? 네? 뭐가요?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아, 뭐냐면 꽃이. 오래되면 약간 질 때쯤 되면 핑크색이 더 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판타지멍이에요. 판타지멍. 이름을 못 찾아서 아직도 예명을 달고 있는 판타지멍인데 이 색깔을 띠지 않았으면 얘가 아마 송살구라고 불렸을 거예요. 근데 송살구랑은 다른 색깔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판타지멍 그리고 환타 색깔이라고 그래서 해놨는데 아직도 이름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판타지멍으로 유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꽃을 보면서 그냥 가고 싶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연탄가리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많이 안 털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요. 고정핀 좀, 어우, 많이 걷네. 고정핀이 잘 안 빠지네. 이렇게 해서 구호해주세요. 꽃을 볼 만큼 보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진짜 화분 사이즈가 확 줄었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 한 단계씩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막 봄에 할 때랑은 좀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서 있기만 해다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편은 우리 정식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질문 얘기를 할게요. 우리 내일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만나요. 우리 내일 또 봐요. 내일 또 봐요.